세상의 모든 트레이더들을 만나다 주식동 사람들의 김개미 대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이제 평소에는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찾아뵀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름이 바로 주식동 사람들인데요. 주식동 사람들은 키움증권에 있는 모든 트레이딩 고수들을 만나는 콘텐츠입니다. 영웅전도 있고요. 실제로 거래를 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트레이더들을 제가 이제 만나러 다녀볼 건데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만나게 될 분은요, 바로 1,000만 원으로 월 1억을 버는 남자입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워럭님.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이제 필명이 월억 언제 해보나 님이에요. 정말로 월억을 벌고 계십니까? 딱 한 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한 정도는 아닌데, 제가 왜 그 닉네임을 쓰게 됐냐면은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그 달에 억 단위로 벌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이번 대회 불장이랑 좀 기회를 삼아가지고 한번 베팅을 늘려보는 기회가 돼서 그 덕분에 월억을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그 1,000만 원으로 대회에 참가를 하셨었어요. 제가 원래 예수금을 3천만 원 정도만 세팅을 해서 운용을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그 대회 시작 전달 10월 달에 좀 장이 안 좋았어가지고 그 베팅 운용 금액도 좀 줄일 겸 그리고 대회 수익률도 좀 극대화시키려고 1,000만 원만 세팅해서 1,000만 원 리그로 나갔는데 대회 시작하고 나서 이제 운이 좋게도 장이 바로 좋아져가지고 그런 좀 극적인 수익률이 나올 수 있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럼 월억을 벌기 위해서 필명을 그렇게 세팅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좀 아쉽게도 이번 결승전에서는 좀 아쉽게 탈락을 하셨습니다. 네,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순위는 1위까지 올라오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탈락을 했어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제 왜 1등 했는데 탈락을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걸 조금만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대회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거래의 어떤 행태가 있는데 이 거래가 너무 과도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다 보면 이렇게 이제 탈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트레이더분들이 잘못된 거래를 한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행동적으로 이제 이런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는 이제 거래 패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 차원에서 좀 탈락이 되거든요. 좀 상당히 좀 아쉬운 경우예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없으신 건 아닙니다. 실력은 정말 확실하신 거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대회 수상을 못하게 되신 경우입니다, 이게. 좀 어떠신가요, 이 부분은? 괜히 이제 저도 많은 대회들을 지켜봤는데 왜 괜히 고수들이 그렇게 참가를 잘 안 하려고 하는지 저도 이번에서야 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뭐 이제 법적으로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사실. 예, 뭐 돈은 실제로 그렇게 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력은 확실하고 네, 매매 기법도 아마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뵙자고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워럭님은 일단 어떤 트레이더신가요? 자잘한 매매를 엄청 많이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촐싹거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트레이더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매매 위주로만 해서 그런 매매 수익률만 좀 많이 쌓인 편이었어요. 근데 그런 매매들이 보통 베팅의 한계 때문에 그런 수익금의 한계도 이제 거의 정해져 있는 편이거든요.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마이너리그에서만 주로 놀다가 수익금의 한계 때문에 좀 주도주 위주의 매매도 한번 이제 연습을 해보면서 이번 대회랑 불장을 좀 기회 삼아서 주도주에서 좀 베팅을 키워가지고 수익금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1000%세요. 네. 신용미수 쓰셨죠? 네, 썼습니다. 이제 확실히 어쩔 수 없이 대회 때는 좀 쓰게 되죠. 네, 그렇죠. 원래 평소에도 이렇게 신용미수를 많이 쓰십니까? 네, 제 예수금 세팅은 신용미수를 다 이제 가용을 했을 때 제가 버틸 수 있는 그 베팅금의 선에서만 예수금을 세팅을 해놓습니다. 예수금을 먼저 다 넣어놓으면은 거기서 미수가 발생했을 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베팅을 이제 해버리게 되니까 그냥 예수금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1,000만 원에서 이제 신용미수를 쓰시고 나머지 이제 금액이 더 있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한 얼마 정도 더 넣으시나요? 주식 시작하고 나서 토탈 총 계좌를 이제 조회를 해봤는데 한 10억 정도 벌었더라고요. 지금까지 10억을 버신 겁니까? 네. 현금만요? 네네, 그렇죠. 또 우리가 또 계좌를 안 보면 사실 또 못 믿는 그런 의심병이 좀 있습니다, 제가. 혹시 계좌 공개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자, 저희는 증권사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진짜로 이제 워럭님의 계좌를 볼 건데요. 자, 얼마나 벌었는지 좀 궁금해요. 무례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계좌가 여러 개여가지고 일반 계좌부터. 그럼 일반 계좌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만 버신 거예요? 아, 이거 월 수익이어가지고 이거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17년도부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코로나 전부터죠. 네, 자, 이때까지는 많이 이루셨어요. 거의 파란색이 계속 줄을 이루거든요. 그러다가 수익이 조금씩 났습니다. 네, 월별로. 그러다가 계속 이제 좀 속된 말로 정말 좀 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때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년도 들면서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수익이 나기 시작하네? 와, 이때 정말 많이 버셨네요. 뭐 하루에,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 다시 5천만 원. 와, 이때 진짜 계속 버셨네요. 네, 월마다. 와, 이러다가 한 번 또 크게 한 번 맞으셨어요. 네. 이제 그 이후부터 2021년도 10월 달에. 네, 그러다가 다시 또 버십니다. 좀 맞았다가 이제 또 이게 반복이 되긴 하는데, 이제부터는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이 되기 시작하셨어요. 예, 그러다 2023년도 넘어와서, 와, 거의 뭐 월 1000단위는 그냥 찍으시네요. 이제 이때부터. 그 계좌는 이제 그거 하나고 또 다른 계좌도 있어가지고 와, 이게 총 매수가 얼마야?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와, 6천억. 총 매수 6천억.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벌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일반 계좌잖아요. 네, 또 다른 계좌 있으시다고요? 네, 그 대회 계좌 제가 주로 단타 계좌를 2개를 썼는데 네. 원래 용도는 그 하나는 오전장 계좌고 하나는 오후장 계좌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2개로 단타 계좌를 좀 운영을 한 편이었습니다. 오전장, 오후장 계좌가 2개가 있으세요? 예전에 그렇게 쓴 적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나누셨죠? 아무래도 오전장에 이제 그런 주식 시장의 좀 특성이랑 오후장이랑 좀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제 매매 한계를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그렇게 나눠서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일부러 더 스스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 좀 그렇게 나누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네, 같아요. 네, 좋은 거. 스타일에 따라서 좀 바꾸는 거네요, 계좌를. 네, 그렇죠. 이 계좌는 이런 스타일, 이 계좌는 이런 스타일. 네, 네. 이게 좀 효과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해서 좀 더 이제 오전장 매매는 어떻게 해야 하고 오후장 매매는 어떻게 해야 하고를 좀 체득을 시킨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뭐 오전장, 오후장 계좌를 따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한 계좌로 같이 다 쓰고 있지만 그 방법이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계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대회 계좌. 자, 다른 계좌 토탈은 2억 8천. 이제 달마다 1000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버신 거네요. 그럼 월에 일단 기본적으로 몇 천은 그냥 버시는 분이 되신 거네요, 이제. 네. 이젠 장에 좀 상관없이도 이렇게 좀 버세요? 아니면 장 영향을 많이 받으세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좀 장이 안 좋을 때는 저도 제 스스로 좀 매매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편인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됐다 하면은 아무래도 손실을 크게 보겠죠. 장이 안 좋으면 수익금도 주는 건 어쩔 수가 없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잃진 않으시나요? 최대한 그래서 예수금으로 조절을 하는 편입니다. 예수금 조절이 제일 핵심이다. 예, 진짜 많이 줄이게 되면 나중에 거래를 안 하는 게 이제 최고의 방법이겠지만 장이 최악일 경우에는 네. 그럼 진짜 막 이 차이가 큰가요? 예수금 조절이?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원체부터 소액으로 매매를 하는 게 익숙했던 편이어가지고 그게 좀 쉬운 것 같은데 큰 금액 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분들도 나름대로 예수금을 줄이시기야 하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줄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좌 공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일단 뭐 제가 뭐 감히 이런 말을 하기는 좀 웃기지만 고수로 인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매매가 완성이 되면 그런 시기더라고요. 다들 처음에는 이제 많이 못 벌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벌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워럭님도 그렇게 버신 건가요? 근데 솔직히 저는 코로나 시장 때는 그 리스크 관리를 크게 안 한 편이었어요. 그냥 이제 베팅만 이제 늘리는 편이었는데 한번 크게 손실을 맞고 나니까 그 베팅력을 좀 잃어버리더라고요. 좀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거의 소액 매매만 좀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대회를 이제 기점으로 삼아서 다시 베팅력을 좀 늘려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보면 대부분 다 소액이세요. 그리고 소액으로 많이 버는 걸 사실 좀 더 원하시거든요. 왜냐면 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소액으로는 계속 이렇게 꾸준히 벌고 계시다는 거네요. 소액 매매를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소액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일까요? 마이너 리그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은 마이너 리그에서는 한 번 베팅하는데 1억을 넘기기가 매우 힘든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베팅을 하려면은 좀 이제 주도주 이런 데서 놀아야 하는 편이고 1억 미만의 이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잡주 같은 데서도 많이 이제 베팅을 해서 손실을 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번 거를 잃고 계속 이런 반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번거를 잃고 한다는 건 좋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버는 매매를 더 많이 해야 하고 잃는 매매를 좀 가급적 줄여야 하는데 솔직히 사람이다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죠. 저도 그런 과정에서 좀 많이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얘기하셨던 주도주의 답이 있을까요? 주도주는 그 고수분들도 다 거기 계신 이제 종목들이다 보니까 고수분들이 괜히 고수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계속 꾸준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주도주에서만 놀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도주의 답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워럭님이 생각하는 주도주는 뭔가요? 제일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어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많이 본다는 기준은 어떤 걸까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종목을 정말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 거 맞아? 라는 의문이 들어요. 장중에 이렇게 종목들을 보고 있으면요. 저는 그거를 좀 상대적으로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상대적으로요. 네네. 상대적으로 이 종목을 시장 참여자들이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 좀 이런 느낌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본다는 징후는 있나요? 그 제가 주로 쓰는 그 키움증권 기능이 있는데요. 그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이거를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현재 어떤 종목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편입니다. 그거 은근히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그걸 이제 보잖아요. 그럼 이제 순위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럼 1위에서 막 10위로 바뀌기도 하고 갑자기 막 30위가 22, 막 1위까지 올라오기도 하고 막 어떤 이런 계속 반복이 되는데 빠르게. 그럼 거기서 어떻게 그럼 좀 더 선별을 하죠? 일단 저는 이제 종목이 오르려면은 이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야지 저는 종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 뜨는 조건은 이제 무조건 필요한 것 같고, 또 그런 고수분들이 그 종목의 그 창에 뜨는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그런 고수분들이 베팅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또 종목이 오르려면은 그런 큰 돈들이 들어와야지 오르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고수분들과 최대한 같은 종목을 보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주도주는 그렇게 어떤 인기가 많은 종목들 위주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 종목들을 정말 헤비 트레이더들이 정말 이걸 거래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헤비 트레이더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호가창을 이제 보다가 좀 어느 정도 호가창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싶으면은 그 큰 물량을 먹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좀 심리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럼 그때 같이 따라 들어가시나요? 네네, 그렇죠. 그럼 큰 물량이 호가창에 있는 물량들을 잡아먹는 순간 잡아먹는 순간 아니면은 그 전에 잡아먹을 것 같을 때. 그게 뭐 입질이 오듯이 이렇게 뭔가 네네. 호가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호가창 내에서만 보시나요? 아니면 또 호가창 외에 또 그런 어떤 물량이 들어오는 창을 이용을 하시나요? 그냥 호가창 위주로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워럭님이 보시는 호가창은 어떤 게 있죠? 저는 이제 뭐 파리파리나 이런 기능들은 안 쓰고 그냥 매매할 때 2000번 주식 종합창 위주로만 쓰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네. HTS 깔면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는 그 창을 쓰시네요. 네.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창을 봤을 때 호가창도 보이고 그리고 잔고창도 보이고 그리고 당일 등락률 순위도 한 번에 이제 볼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차트도 같이 보이고 그래서 좀 애용을 하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워럭님은 전업이시죠? 네네, 전업이에요. 지금 워럭님이 하시는 거래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나 이제 주식을 이제 핸드폰으로 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하긴 어려운 거래는 맞죠? 네네, 이거는 계속 모니터 앞에서 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매매입니다. 보니까 하루 종일 거래하시긴 하셨어요. 네네. 그래도 어떤 타점이나 이런 것들이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자, 내가 이걸 들어가는 시점을 선택하는 순간 그게 어떤 분봉이든 일봉이든 어떻게 보면 패턴상으로 비슷하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는 주로
그 현재 주가가 높다고 해도 더 오를 것 같으면은 들어가는 편이고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오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오르면은 그냥 나오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눌렀는데 안 오른다? 네, 그렇죠. 제 시나리오 상에서는 제가 사면은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면은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거를 이제 시장이 반영을 해준 거라서 제 나름대로 대응을 해줘야겠죠. 지금 스윙하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여기서 저점이 나왔다고 판단을 해서 들어갔는데 올라오지 않으면 난 일단 판다. 그리고 다시 자리를 잡는다. 스캘핑도 급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더 갈 거라고 판단이 됐는데 안 오르면 난 무조건 판다. 이거에 대한 기계적인 계속 반복일까요? 네, 그렇죠. 이제 저는 그거를 제 손에 완전 그 체득을 시키는데 좀 상당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손절을 하고 익절을 하는 게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죠. 기계적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그 손절을 못해서 한 번씩 큰 손실을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제일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어요. 되게 돈을 많이 버셨잖아요. 특히나 이번 작년 결정전 때 특히 많이 버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버셨어요? 좀 상황을 좀 듣고 싶어요. 대회 나갔다고 이제 생각을 안 할 정도로 그냥 평상시대로 매매를 한 것 같아요. 평상시대로 원래 이렇게 하셨다? 네. 그러면 주식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원래 이제 주식을 1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때 대학교 생활비로 쓰려고 모아놓은 돈 1,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는 지인의 권유로 그 셀트리온 가치 투자에 입문을 했다가 그 당일날 그 30% 가는 종목들을 보고 바로 단타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달 만에 이렇게 깡통을 차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깡통을 차고 단타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한 2년 동안을 이제 일하고 시장에 갔다가 받치고를 이제 반복을 하다가 17년도 말에 비트코인 광풍 처음 불었을 때 그때 또 제가 좀 운이 좋게 50만 원으로 2억을 넘게 벌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전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운 좋게 번 돈이다 보니까 주식에서는 계속 그렇게 야금야금 까먹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 그렇게 야금야금 까먹으면서 탕진을 했다가 코로나 이후부터 다시 2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부터 네, 본격적으로 벌기 시작하신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상승장에 어떤 도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시장 영향도 있으셨던 것 같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스캘핑을 그럼 선택을 하셔서 네, 네, 계속 줄고 스캘핑만 오신 했습니다. 거네요. 워럭님이 생각하는 스캘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종목의 변동성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하고 손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손절이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누르자마자 오르지 않으면 판다? 네, 이건 어느 정도로 지켜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눌렀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이제 많은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거 잠깐 내가 눌렀는데 조금 떨어져도 이거 다시 갈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기다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그런 좀 심리적인 어떤 상태들은 좀 어떻게 거래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그렇게 그 손절이 나가는 편은 아니고 저도 물론 손이 안 나갈 때도 간간히 있긴 한데 최대한 그걸 이제 손절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손절의 기준도 제가 어느 정도 정한 선이 있는데 그게 이제 벗어나 버리면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팔아야지 그 다음 그 기회 비용을 살려서 다른 종목으로 복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지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기준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기준인가요? 저는 좀 이제 시장 분위기를 좀 많이 보려고 하는 편이어가지고 뭐 물론 이제 잠깐 떨어질 때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좀 그날 테마라던가 그런 분위기적인 거를 봤을 때 아직 이 종목이 한 방 더 치고 나갈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좀 버티는데 어느 정도 가격을 지켜주는 선은 되는데 그 가격을 지켜주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저도 뭐 손실을 내더라도 그냥 팔고 다른 현재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종목을 매매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럼 시장 분위기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사실. 되게 모호하게 들리고 시장 분위기가 좋고 나쁜 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또 모으며 지금 시장이 안 좋다면 어떤 기준으로 그걸 안 좋다고 판단을 하는지 좋다면 또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 좀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좀 이제 매매가 엄청 많은 편이잖아요. 저는 그런
많은 매매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계속 이제 느끼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토대로 시장의 분위기를 판단을 해서 좀 확실하다 싶은 그런 타점이나 종목에서는 좀 더 비중을 크게 싣고 좀 뭔가 좀 애매한 것 같다 그러면은 비중을 좀 적게 싣는 편이에요. 비중 조절을 한다. 지금 뭔가 쭉쭉 뻗어주는 느낌이 없으면 좀 확실히 더 살이 시는 느낌인가요? 시장 참여자들이 저랑 이제 같은 호가를 계속 보고 있는 게 느껴지면은 그 시장 분위기가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불타기식으로 좀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호가창을 계속 보다 보면은 분위기가 느껴지긴 하겠네요. 움직이는 속도도 다를 거고 물량도 바뀔 거고 좀 이런 느낌들을 좀 전반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호가창을 본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건가요? 네, 그렇죠. 시장 경험이 엄청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거래가 안 되다가 거래가 될 때도 있을 거고 네, 그렇죠. 물량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네네. 지금 시장 분위기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되게 신기한 매매를 하고 계셔서 제가 이걸 알고 싶어서 사실 찾아뵌 것도 있거든요. 네. 마킹 트레이딩을 하세요. 워럭님께서 거래를 하시다가 갑자기 두세 종목 한 주씩 사시는 거예요. 딱딱딱. 그래서 메인으로 거래하는 거 한 종목 있고 또 이렇게 마킹을 하셔서 종목을 한 주씩 사놓으시더라고요. 거래하는 중간중간에. 이게 마킹 트레이딩이 맞나요? 이제 주로 정찰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대회에서는 마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마킹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자면은 저는 종목 모니터링을 할 때 그 모니터에 종목 차트를 띄워두는 편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한 종목 한 종목씩 이제 돌려가 보면서 보는 편인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0번 주식 종합창 그 잔고창에 그렇게 한 주씩 편입을 해놓으면은 그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조회하기가 편하기도 하고 제가 사는 시점으로 이 종목이 지금 올랐나 떨어졌나도 한눈에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청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거래하고 있을 때 B, C, D 종목들을 한 주씩 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다 A가 끝나면 B, C, D가 이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한 주를 사놓고 거기 퍼센테이지를 확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킹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종목을 내가 지금 눈여겨 보겠다. 이 종목은 다시 튈 것 같으니까 내가 한 주로 상황을 보겠다. 이게 맞나요? 좀 매매 그 종목 수가 많다 보니까 그 종목들을 다 관심 종목에 넣고 빼고를 이제 반복하기가 좀 귀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한 주씩 샀다 팔았다를 하면은 좀 이제 빠르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워럭님의 어떤 중요한 돈을 버는 수단에 있어서 기법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나요? 이 마킹이? 네, 그렇죠.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제가 판 시점에서 더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일단 팔고 한 주는 꼭 이제 다시 사거든요. 맞아요. 다 팔고 한 주는 남겨놓으시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걸로 또 더 오르면은 계속 그렇게 매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한 주 사는 거를 고점에 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고점이 곧 저항을 이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한 주가 플러스로 된다는 거는 그 저항을 이제 뚫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주를 계속 남겨놓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마킹을 찍는 기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데나 찍는 건지 과연 이게 다시 올라갈 것 같은 자리에 마킹을 찍는 건지 이런 구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냥 아무렇게나 찍었다가 어쨌든 찍고 나서도 정찰 마킹한 게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올랐다가 이제 떨어질 때쯤 다시 이제 팔았다가 다시 사요. 그러면은 그 평단가가 어느 정도 고점에 이제 잡히니까 이제 그걸로 대략 잔고창에서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이건 스윙 트레이딩에도 접목이 가능하겠다. 내가 항상 종목들 사고 싶은 건 많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막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막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내가 스윙을 한다고 해서 이번 주에 내가 눈여겨봐야 될 것을 한 주씩 사놨다가 실제로 반응이 나오는 상황을 내가 포착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지금 만약에 딱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들어오는 순간이라면 스윙 트레이딩에도 접목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되게 효과가 실제로 있는 거죠. 잘 쓸 수 있으면은 효과가 있을 거고 그렇게 사놓기만 해도 안 보면은 그 효과가 없게 되겠죠. 그럼 저점에다 찍는 경우는 있나요? 저는 이제 오르는 종목만 주로 보다 보니까 저점에다가 찍으려고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어떤 트레이딩 성향에 따라서 마킹하는 방법을 바꿔도 되겠어요?
물론 저는 이제 그렇게 해보진 않았지만 자기한테 맞춰서 그게 잘 효과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다면은 전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기법이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모니터링하는 방법? 효과적으로. 그렇죠. 좀 자기만의 방법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것도 연습을 많이 하셨나요? 그 전에는 제가 완전 종목을 팔고 나면은 그 한 주를 안 샀거든요. 근데 팔고 나서 좀 시간 지나서 다시 보면은 제가 팔았던 시점보다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경우 많죠. 이런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주씩이라도 다시 이제 남겨놓는 식으로 좀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킹을 해놨던 종목이 만약에 거기서 급등을 해요. 올라간다. 더 가네? 뭐 예를 들어서 한 0.50%, 1%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다시 네. 갈 때. 네. 그럼 그때 들어가시나요, 다시? 예, 그때 또 그 분위기를 보고 이제 매매를 할 만한 자리인지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고점으로 갈수록 더 큰 돈들이 더 많이 들어오나요? 보통 아니면은 비슷하게 들어오나요? 오르는 패턴마다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주로 분봉에서 거래대금을 보면은 좀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올라가긴 한데 한 번에 터지는 경우가 아니라 꾸준하게 터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좀 주도주적인 성향의 패턴도 있고 또 좀 이런 잡주 성향은 한 번에 터지고 그 다음에는 거의 이제 말라가면서 떨어지는 편이잖아요. 차트 패턴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패턴. 그러면 어떤 좀 다양한 패턴이 있다고 하셨는데 좀 이렇게 좋아하시는 패턴도 있으신가요? 이런 패턴 저런 패턴 다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최근 거는 좀 그 에코 머티리얼즈나 LS 머티리얼즈 같이 완전 모든 시장 참여자가 보는 그런 종목 안에서 힘있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돈 유입의 양인가요? 네, 그렇죠. 시장의 총 거래대금 안에서 이제 얼마나 터지고 주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채팅방 같은 것도 참고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최대한 느껴보려고 하는 편이라서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채팅방을 참고하신다고요? 네. 어떤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까요? 네, 텔레그램도 보고요. 또 카카오 오픈 채팅방 이런 것도 보고요. 또 다른 채팅방도 이것저것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실제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들에 이제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최대한 그 이용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체감을 진짜 하시기 위해서 네. 진짜 그 정도로 보시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실제로? 워낙 너무 다양하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근데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있나 보네요. 제가 시장 경험을 한 것도 있고 이런 시점에서 사람들 이제 분위기가 이 정도면은 좀 승률이 높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 아까 거래대금이나 주도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은 안 보시나요? 제가 또 좋아하는 매매 중 하나가 또 뉴스 매매기도 해서 키움 창에 신호관리자 창이라고 실시간 뉴스를 계속 띄워주는 창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것도 주로 보는 편인데 거기서 제가 판단했을 때 좀 좋은 뉴스가 나왔다 싶으면은 바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 보조지표는 쓰세요? 보조지표는 그냥 안 보고 있어요. 그냥 기본적인 그 캔들, 뭐 이평선,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것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노하우를 좀 더 여쭤보고 싶거든요. 종목을 잘 골라야 사실 수익도 잘 나는 거잖아요. 종목을 고르는 좀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당일 분위기를 그냥 계속 이제 체크를 하는 게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이 무조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은 이제 안 하는 편이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점점 이제 달아오른다 이 정도로 이제 최대한 이용을 하려는 편이에요. 이 정도 분위기면 어디까지 갈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종목을 선정을 해서 좀 먹을 구간이 많아 보이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슈도 보시긴 하지만 그렇게 어떤 수급적인 상황들을 네. 많이 보신다는 거네요. HTS 세팅에 대한 기준이요. 어떤 기능들을 쓰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이제 조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래 좀 하나씩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네.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 제가 여기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앞에 이제 어떤 거래를 하시고 어떻게 좋은 걸 고르시고 어떤 거래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 어떤 노하우를 간단하게 들어봤는데, 자, 저희가 잘 알려면 HTS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도 보긴 봐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장은 끝났지만 어떤 기능들을 쓰고 이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거기에 어떤 노하우들을 또 좀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보통 몇 시부터 거래를 하세요? 아침에 컴퓨터 켜는 거는 8시에 켭니다. 스캘퍼 치고는 좀 일찍 켜시는 것 같아요. 습관적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뉴스를 체크해야 할 시간도 있어야 하니까. 네, 그 방금 전에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8시에 시작을 한다. 그럼 제일 먼저 보는 창이 HTS가 아니더라도 뭐 이제 다른 그 매체들에서 그 장전의 뉴스를 좀 체크하는 편이고요. 장전의 뉴스들을 체크한다. 네. 그럼 이제 매체라고 한다면 어떤 매체들이 있을까요? 저는 주로 인포스탁 보고 있습니다. 인포스탁을 쓰시나요? 네. 증시 캘린더라거나 그 장전 이슈 이런 거만 보고 있습니다. 인포스탁은 그 인포스탁 사이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포스탁 홍보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지금 오랑님이 보신다 그래서 같이 보고 있는데 섹터별로 정리도 해주고 이렇게 종목 이슈도 올려주는 사이트인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은 증시 캘린더라는 게 있어요. 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증시 캘린더가 딱 정리가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신규 상장주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뭐 그 외에 특이한 일정들이 있으면 이거 참고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장전 이슈는 그 여기 들어가서 이제 보는 편이에요. 지금 이게 장마감 주요 이슈는 이게 무료로도 이제 볼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개장 전 주요 이슈 점검 이런 게 있거든요. 아침마다 확인하는 편입니다. 아, 그럼 이러면 좀 파악이 좀 확실히 빠르겠네요. 그냥 한번 그냥 읽어보는 정도예요. 네. 종목들도 이제 있구나. 시장 참여자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종목에 연관된 그런 이슈면은 좀 그것도 장전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네, 그럼 요걸 이제 확인을 했다 치고 그럼 이제 HTS를 보시는 거네요. 아,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장 끝나고 이렇게 상한가 종목 이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거 아직 삭제를 안 했는데 오늘 시초 이제 볼 종목 이렇게 딱 넣어놓고 그리고 일정 있는 것도 이렇게 넣어놓고 그리고 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볼만한 종목들 이렇게 넣어주고 그 외에 그냥 계속 볼만하다 싶은 것들은 여기서 넣어놓고 아침 장전에 보는 편입니다. 전날에 넣으시나요? 아침에 정리하시나요? 전날에 넣을 수도 있고 아침에 넣을 수도 있고 어떤 계속 기사를 확인하고 이슈 확인하고 어떤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지 계속 연구를 하시는 거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역시 돈 버시는 분들은 좀 정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꼼꼼하시네요. 네. 그리고 종목들을 보니까 확실히 관심 있는 종목들이에요, 다. 네, 그 시장 참여자들이 좀 제일 이제 관심 있어하는 종목들만 네, 보니까 초전도체 테마도 있고, 네. 엔캠도 있고, 네. 한미반도체, 제조반도체, 에브리봇. 뭐 있을 건 다 있네요, 일단. 네. 근데 이 종목들 이렇게 추려놓은, 그러니까 보니까 기준들도 다 달라요. 근데 조금 궁금한 게 엔캠, 한미반도체는 지속이라고 써 있어요. 네. 지속이 뭔가요? 이거는 이제 좀 하루짜리가 아니라 계속 이제 며칠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볼만한 종목들만 넣어놨어요.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 가능성이 큰 종목들. 그래서 좀 이제 스윙 같은 거 할 때도 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스윙할 거거나 이제 계속 갈 것 같은 종목들은 따로 또 이렇게.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진짜 정말 미쳤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갔잖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는데 계속 이제 오르길래 한번 넣어봤습니다. 또 그럼 이게 또 기회가 나오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또 들어가실 수가 있으시니까.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기능은 또 어떤 걸 보시나요? 이제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관심 종목들을 정리를 하셨고 8시 40분부터 예상 체결이 뜨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건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조건 검색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거는 사실 잘 공개를 안 해주시는데 근데 대단한 게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조건 검색을 보면은 이분이 어떤 전략으로 거래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뭘 중요하게 보는지 그리고 이 안에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에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이걸 좀 같이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검색식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어차피 종목 판단은 제가 하는 거여서 그냥 일단 걸리게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일단은 우리가 금을 캐려면 일단은 채 이렇게 걸러야 되잖아요. 이상한 돌들은 일단 빼야 되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 저는 다 이게 보는 편입니다. 그게. 자, 그럼 처음에 예상 체결 시초라고 써 있어요. 이건 이제 예상 체결 시초가의
뜨는 종목들이 자동으로 뜨게 돼 있나요? 조건 이제 보면은 예상 체결 등락률 3% 이상인 걸 이제 다 뜨게끔 해놔가지고 좀 이제 돌려보면서 이게 좀 의미 있는 시가인지 그거를 제가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하려는 편입니다. 그럼 좀 내용을 잠깐만 빠르게 읽어드리면 연봉전 전일 기준 종가 대비 예상 체결 등락률이 3% 이상인 종목이 나와라. 그리고 예상 체결 금액이 소액으로 예상 체결 시가를 띄우는 거를 거르기 위해서 좀 금액적인 부분도 넣어놨고요.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뭐 99999 이건 거의 뭐 무한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가총액 현재가 기준 5천억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5조 이하인 종목들을 찾게 해놓으셨어요? 저도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옛날에 만들어 놓고 그냥 쓰고 있는 거라서 쓰고 있긴 하시네요. 네. 5조 이하는 맞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단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종목은 내가 아직 할 때가 아니다 라는 이런 기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요것도 보신다는 거죠, 지금도? 네네. 그냥 예상 체결 9시 40분부터 이제 장 시작 전까지 이제 이걸로 참고를 하는 편이고 장 시작을 하면은 이제 매매 전일 상한가나 제가 뽑아놓은 종목이나 아니면은 혹은 제가 이제 2,000번으로 매매를 하잖아요. 이제 여기 보면은 저는 이제 항상 대충 이런 세팅으로 해놓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당일 등락률 순위도 한 번에 볼 수 있고 요렇게 2,000번으로 네, 이게 또 장구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여기다가 한 주씩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에브리봇 한 주를 심어 놓는다거나 SP 소프트 한 주를 심어 놓는다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보면서 돌려보고 있습니다. 생활의 달인처럼 얼마나 빨리 스캘핑을 하시는지 실제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속도를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제가 이게 또 2,000번을 쓰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F9, F12가 있어요. F9, F12 저는 이걸 씁니다. 이걸 사용합니다. 버튼으로 게임처럼 FPS 게임처럼 그 F9, F12를 그럼 여기다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게 해놓으시는 거네요? 네, 얼마에서?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설정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번 이제 살 때마다 지금은 이제 1,000만 원 정도만 이제 세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가격인데 매수 가격은 마이너스 1호가에서 플러스 1틱 이렇게 하면은 SP 소프트를 기준으로 지금 마이너스 1호가가 12,930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플러스 1틱으로 하면은 12,940원에 주문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현재가네요, 그럼 그냥? 거의 현재가긴 한데 호가가 비어 있다거나 그런 거에서 고가에 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현재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현재가를 설정을 해야지 비노가나 이런 데 쓸데없이 안 들어가진다? 이거 엄청난 노하우네요. 근데 이런 거 알려주셔도 됩니까? 좀 급하게 사야 할 때는 이제 위로 호가를 찍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일단 기본적인 세팅만 이렇게 하고 직접 있어요. 찍으실 때도 있다? 네. 그럼 요걸 여기 지금 보면 네, 요걸 13,000원 찍고 이제 매수. 현금 매수를 딱 누르는 거네요. 기본 1,000만 원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 되게 좋네요. 버튼으로 이렇게 이 단축키를 바꿀 수는 없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참 더 좋겠네요. 뭐 자기 입맛에 맞는 키를 누르면은 사게끔 하는 거. 정말 게임처럼 작은 미니 키보드를 하나 더 설치해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제가 너무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게 진심입니다. 저. 진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예. 매도가는 이제 반대로 그 플러스 1호가에서 마이너스 인틱. 이것도 이제 똑같이 현재가처럼 이렇게 스프레드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스프레드를 줄이기 위해서 네. 좀 이렇게 범위를 결국 정해서 난 여기에서만 들어가겠다라고 딱 정해 놓으시는 거네요. 기본적인 세팅만 이렇게 해놓은 거고 결국에는 제가 빨리 사고 싶으면 그냥 위로 사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살 때는 내가 원하는 가격을 누르고 F9를 누르면 사지는 거네요. 네네. 원클릭 주문이네요. 그러면 네. 그 확인창 안 뜨게 설정. 확인창 안 뜨게 해서 원클릭으로 딱 F9 누르면 무조건 들어가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잘못 누르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한 번 매수 기준 금액을 이렇게 세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애매하다 싶을 때는 그냥 한 번만 딱 매수를 하고 좀 확신이 드는 종목은 비중을 더 태운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여러 번 누릅니다. 그럼 이게 실수로 F9가 제가 예를 들어서 키보드가 망가질 수 있잖아요. F9를 눌렀는데 이게 버튼이 안 빠졌어. 그럼 드르륵 하면서 사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그 자동 가격이 시장가로가 아니라 매수가에서 딱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좀 없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빠르시네. 그럼 한 주씩 살 때는 어떻게 마킹을 할 때는? 제가 이제 이거를 안 끈 이유가 있는데 네, 요 창이 이게 쾌속 툴바거든요. 쾌속 툴바. 빼놓고 네. 여기 이제 설정을 보면은 매도는 안 하고 매도는 안 넣고요. 네. 그 잔량 일괄 취소 넣어놨고
아, 일괄 취소. 이거는 싹 다 취소하는 거예요? 예, 미체결돼 있는 상태. 아, 여기다가 이제 한 주를 넣어놨어요. 이게 이렇게 한 주. 그리고 여기에 또 뭐 정정 주문도 넣어놓는 편이고요. 시장가 정정이랑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가에서 뭐 마이너스 한 틱 이런 식으로. 오. 아, 이렇게 어떤 컨트롤 박스가 하나 생겼네요. 예, 그럼 이제 우리 러닝머신 같은 거 하면 막 달리다가 이거 너무 빨라 하다가 빨간 버튼 누르면 멈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잔량 취소 막 이런 전량 취소 이런 기능들을 넣고 아니면 이제 한 주씩 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를 만들어 놓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 주씩 이렇게 사시는 걸 때는 요걸로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순서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 한 주 제가 이제 심어 놓는다고 할 때 이거 한 번 딱 누르면은 이제 바로 이제 한 주를 딱 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매수 주문을 여러 번 넣어놓고 이렇게 한 번에 취소할 때는 이제 이걸 한 번만 딱 누르면은 다 취소가 됩니다. 정정 주문 같은 것도 그냥 시장가로 그 주문을 넣을 때 이거 한 번 누르면 되고 좀 이제 스프레드가 좀 이제 길다 싶으면은 이걸로 정정을 주문을 합니다. 야, 역시 HTS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이게 시뮬레이션이 안 돼요. 아, 이렇게 해서 그럼 이게 세팅이 전부세요? 더 있죠. 제가 주로 보는 창이 이제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30초 간격으로 해놓고 30초로 해야죠. 이제 또 이제. 프로그램 그 수급창을 이제 봐야지 당일 트레이딩에 좀 큰 영향이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초단위로까지 이렇게 나와줘가지고 좀 현재 그 종목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변동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당일 프로그램 매매가 계속 꾸준히 순매수를 하는 게 보이면은 이 다음에도 계속 프로그램이 매수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이 창은 계속 이제 보고 있는 편이에요. 우리가 프로그램 이 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SP 소프트를 지금 프로그램이 금액 기준으로 시간별 기준으로 이제 순매수를 이제 팔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패턴인데 이 프로그램이 그 당일 주가를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좀 이제 이런 종목들을 한번 봐볼까요? 다 계속 팔고 있네요. 이거는 이제 아침에 한번 팔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주도 프로그램이 관여를 한다. 네, 그럼 이제 매수가 계속 꾸준히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뭔가 프로그램이 관여를 하고 있네?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창을 한번 봅니다. 이게 지금 프로그램 매매가 관여를 하고 있는지,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사고 있는지도 이제 좀 중요하죠. 설날 전에 한미반도체가 한미반도체 상한가 간 날 말씀하시죠? 네, 제가 이날 상따를 했는데 이날 이제 프로그램이 엄청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별로는 그날의 데이터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일별로는 좀 얼추 볼 수 있거든요. 네, 전날이죠. 2월 8일. 네, 저는 이제 금액 말고 수량으로 보는 편입니다. 아, 금액으로 안 보고 수량으로 보시네요. 네, 거래량 대비 이제 프로그램이 얼마나 샀나를 이제 보기가 쉬워가지고 저는 아, 수량이 더 편하시군요. 그래서 이날 아침부터 그 프로그램이 계속 쭉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까지 계속 사면서 이제 100만 주를 좀 넘겨가지고 좀 이게 한미반도체는 내가 사더라도 프로그램이 계속 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이날 거의 장 막판에 상한가 갈 때쯤에 저도 같이 샀습니다. 다음날 수익을 좀 내고 나오셨나요? 네, 그 다음날 시가에 바로 팔았어요. 그때 얼마나 떴었죠? 4.7% 떴네요. 아, 4.7%. 그럼 크게 난 거죠, 이것도 사실. 큰 금액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네, 더 크게 났을 거고 저는 아무래도 제 이제 나름의 베팅력에 좀 걸려가지고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수익은 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본다. 네. 또 이제 있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옆에 신호 관리자가 계속 뜨잖아요. 네네네. 티커 툴바 보면은 여기에 이제 신호 관리자를 볼 수 있는 창이 있거든요. 이렇게 실시간 뉴스를 이제 올려주는 게 많아요. 그냥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뜨는 뉴스만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필터링을 들어가시네요. 네, VI에 걸리는 것도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하고 공시랑 뉴스 정도까지만 이렇게. 공시 뉴스, VI 발동. 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종목명이 없는 뉴스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좀 빼고 종목이랑 같이 나오는 뉴스만 이제 하려고 여기서 종목 코드 포함 뉴스만 표시 이걸 누르면은 예, 저장된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아마 이제 이런 종목 이름이 없는 뉴스들은 안 뜰 거예요. 이게 난 종목 뉴스만 보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누르면은 이제 바로 종목이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스가 떴다면은 바로 가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네요. 인성정보, 오늘의 테마, 원격 진료 관련주 이런 건 분석적인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뉴스마다 이게 시세에 영향을 주는 뉴스들이 있고 그냥 이런 좀 그냥 쓰잘데기 없는 뉴스들이 많은데 거의 이제 99.9%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뉴스들이 태반인데 이제 거기서 0.1%의 이제 진짜 돈이 되는 뉴스만 이제 보고 매매를 합니다. 단독이라던가 특징주라던가 뭐 급하게 정부 정책 관련해서 네네, 그렇죠. 종목이 포함된 그런 뉴스들은 그런 특징주 뉴스나 아니면은 특징주가 안 붙더라도 뭐 세계 최초 이런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뉴스가 있잖아요.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바로 시세를 이제 줘가지고 그런 종목들만 매매를 하는 편. 그렇죠. 또 세계 최초 이런 거 붙으면 뭐 그냥 호록이잖아요. 그냥 사실. 네, 그리고 이제 핫한 키워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최근으로 따지면은 그 CXL 이런 것도 이제 보이면은 한 번씩 눌러보고. 초전도체. 네, 그렇죠. 거짓말 아니다나 막 이런 거. 그렇죠. 다시 발표한다. 기다려라. 이거 뭐 새로 또 만들었다. 막 이런 것들. 이렇게 종목만 또 하니까 또 눈에 또 잘 보이네요. 더. 저는 이제 좀 이것저것 많이 이게 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뭐 채팅방도 보고 텔레그램도 보고. 채팅방 보고 텔레그램 보고 인포스타 보고 신호관리자 보고 그런 거래를 안 할 때나 이렇게 종목을 찾을 땐 그런 것들을 싹 이렇게 계속 루틴을 잡아서 보시겠네요. 네, 맞아요. 너무 좋은 팁인데요. 그럼 또 기능들 또 있을까요? 이게 설정은 지금 이렇게 하신 게 거의 이제 그냥 기본 세팅이신 거죠? 코덱스, ETF, ETN 이런 것도 이제 뉴스를 걸려고 아마 제가 여기 필터에다가 종목을 고르는 걸 또 추가적으로 넣었을 것 같은데 지금 단어 필터링 기능 사용에 뭐 이렇게 네, 코덱스 뭐 이렇게 ETF 앞에 철자를 넣으면 또 빼겠네요. 네, 그리고 좀 이제 광고성이 짙은 그런 기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필터링을 넣어서 거르는 편입니다. 뭐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는 뭐 톡방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 종목이랑 또 같이 올리잖아요. 또 그럼 저희 뭐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뭐 이런 기사들. 일단 HT에서 제가 유용하게 쓰는 기능들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혹시 캔들 차트를 안 보시나요? 캔들 차트요? 0600이라던가 차트요. 당연히 보죠. 근데 제가 이제 모니터를 4개를 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요. 정중앙에 큰 모니터 하나고 그 사이드에 세워서 보는 모니터 둘 그리고 이 위에 그 모니터 하나 이렇게 해서 총 4대를 보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나요? 분봉 보시나요? 일봉도 좀 크게 띄워놓고요. 좀 이제 일봉은 좀 이제 길쭉하게 제가 위에 모니터를 하나 더 띄워놓는다고 했잖아요. 네, 일봉만 띄워놓나요? 거기? 네, 일봉만 띄워가지고 이렇게 좀 400분 정도. 꽤 길게 보시네요. 네, 적어도 1년치의 흐름을 한눈에 이제 보기가 편하거든요. 큰 그림을 좀 보신다. 네, 그래서 지금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위치인지 신고가인지 뭐 아니면 박스권인지 뭐 그런 걸 이제 한눈에 보려고 일봉 차트에 좀 길게 띄워놓고 주로 1분봉이랑 3분봉 위주로 봅니다. 1분봉이랑 3분봉 보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1분봉은 어차피 그 현재 그 변동성을 좀 확인하려고 조그맣게 띄우고 보는 편이고 약간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를 보시려는 건가요? 좀 이런 식으로 좀 짧게 해서 보는 편이에요. 1분봉. 오히려 짧게 보시네요. 네, 1분봉을 길게 보진 않으시네요. 네, 길게 보는 걸 3분봉으로 봅니다. 길게 보면은 당일날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또 따로 띄워놓습니다. 오늘의 큰 그림은 이제 3분봉으로 보고 그 안에서의 움직임은 1분봉으로 체크하는 편입니다. 보조 지표는 안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그냥 기본 세팅이세요? 여기 아래다가는 이제 거래대금 창도 조그맣게 더 띄워놓고요. 똑같이 거래량 창이랑 똑같이 띄워놓고 그리고 이제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지수로 쓰거든요. 근데 이게 큰 의미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평선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조금 뭔가 바뀐 게 보이는데 좀 바뀌었어요. 네, 이거랑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단순 이평과 지수 이평의 차이. 네, 보시면은 이거는 좀 이제 뭔가 딱딱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파란 선을 보시면은 여기서 갑자기 팍 꺾이잖아요. 네. 저는 뭔가 이런 거보다는 그 뭔가 이런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거를 좀 더 이제 좋아해가지고 이건 좀 스타일의 문제인가요? 예.
어차피 이제 이런 이평선을 이제 결정하는 요건은 결국 캔들이라 캔들을 더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이평보다는 또 캔들을 좀 더 본다. 그리고 일반 이평보다는 지수 이평을 보신다. 스무스하게 보는 거에 대한 장점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평선을 결정짓는 거는 캔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캔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평선이 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 같은지 결국에 제 눈에 익은 거는 이 지수 이평이라서 그냥 이거를 보는 편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 이평을 쓰고 있긴 한데 뭐 물론 이제 그 이평선이 어디에 터치를 했을 때 뭐 반응을 준다 뭐 이런 게 이제 있긴 하겠지만 좀 이제 이 20분선을 이제 위주로 보면은 이 20분선 위주로 이제 뭔가 저항을 맞는 듯 하다가 뭔가 돌파를 하니까 이게 막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그때서야 좀 이렇게 약간 꾹 하고 이렇게 급하게 꺾네요. 예, 그냥 저는 이제 지수이평으로 이제 동일한 캔들을 봤을 때 지수이평으로 보면은 이것도 물론 여기서 이제 뭔가 저항을 맞는 듯하다가 이게 돌파를 하지만 여기서 뭔가 그 지지하는 느낌을 저는 여기서 좀 더 잘 받을 수 있어가지고 이걸로 보면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다르긴 해요. 예, 저는 그런 좀 섬세한 느낌을 좀 이제 보려고 이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되게 섬세하네요. 지수 이평, 전 이거 이렇게 바꾸시는 건 또 처음 봤어요. 아, 이게 워낙 옛날에 제가 또 이게 배운 거 가지고 다른 창은 뭐 잘 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거의 이제 다 보시는 이제 전반적인 다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아까 그 조건 검색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장중에 보는 조건 검색식도 있으세요? 아,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절대로 이게 놓치지 않을 거라서. 이거를 이제 좀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 실시간 수급 3분. 이름 뭔가 벌써 느낌이 단타를 치기 위해서 아주 최적화 시켜놓은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 그 여기 보면은 진짜 1분 안에 막 이제 뭐 한 대여섯 종목씩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 이제 이거를 쓰는 이제 이유가 현재 어떤 종목에서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지를 좀 체크하려고 좀 이걸 이 조건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1분에 1% 오르는 종목이면은 다 거의 걸리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1분에 1%가 오른다? 생각보다 1분 안에 1%가 오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 지금 갑자기 급등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종목을 찾고 싶으셨던 거예요? 변동성이 생긴 종목 안에서 뭔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차트를 눌러봤을 때 그 현재 그 시점이 뭔가 좀 그 의미가 있는 가격대라거나 그런 이제 제 판단이 이제 들어가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한번 내용 한번 봐도 될까요? 1분 거래대금 저게 아마 1억일 겁니다. 1억. 1억 이상 99999 이하 주가 등락률 3분 기준으로 명봉전 1% 이상 이게 아무래도 이제 떨어지다가 그 반등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거르기 위해서 이게 3분봉 조건도 같이 3분 1분 아까 이제 보시는 실제로 차트로 보시는 것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해서 장중 상한가 발생 종목도 넣으셨어요. 왠지 상타를 하시려고. 그냥 상한가가 어떤 종목이 발생을 했는지 왜냐하면 이제 상한가가 들어가면은 또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돼가지고 좀 아까 좀 애매하게 들렸던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어떤 이런 장치들은 다 여기 있네요 이미. 그리고 주가 등락률 3분 1봉전 종가 대비 영봉전 저가 등락률 마이너스 4% 이하. 네, 이거는 갑자기 떨어지는 종목도 체크를 하려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종목들을 내가 전반적으로 보겠다. 예, 이걸 사겠다고 하는 건 아니신데 이제 보겠다라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냥 좀 분위기 파악용으로 그냥 보는 편입니다.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네, 보여주신 건가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알려주셔도 괜찮을까요? 제가 하는 매매가 너무 위험해가지고 이걸 보신 분들이 이게 따라하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저는 좀 돌맞을 각오도 이제 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따라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캘퍼분들의 기법을 여쭤보면서 스윙에 접목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나 이런 기능들, 노하우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은 이제 패턴이 정해져 있잖아요. 일봉의 패턴도 유사하고 분봉의 패턴도 유사하고 어떤 그런 징후들을 잡아내는 거. 상승의 징후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고민들이 항상 녹아 있어요. 보면. 전 그래서 이런 노하우들을 배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추가로 좀 더 여쭤보면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원영님의 목표가 있으세요? 지금처럼 그 배팅력 차근차근 올려가면서 좀 계단식으로 성장해 나가만 해도 저는 이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잃지 않으면서. 예.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럼요. 워런 버핏 선생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첫째도 둘째도 잃지 마라. 네. 맞습니다. 잃지 않으려면 손절은 확실하게 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예수금을 줄여라. 아무래도 그런 편이 좀 이제 저 스스로를 좀 강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이 강제를 함에도 계속 입금을 하면은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아예 돈을 다른 데로 묶어버리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럭님의 스타일을 보면 마킹을 해라. 이 종목이 정말 갈 때 사라. 네, 그 위치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마킹을 하면 되고. 네. 혹시 좌우명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벌 때 벌고 지킬 때 지키자입니다. 되게 좋은 마인드네요. 네. 되게 어떻게 보면 가장 원칙이 되는 기초가 될 수도 있는 얘기고요. 주식하시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없으셨어요? 매매가 많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오전에 벌었던 거를 오후에 다 날리고 오히려 음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가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날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여러 번 이제 그렇게 반복을 하고 나니까 고쳐야 될 그런 필요성을 좀 느껴가지고 좀 제 행동을 개선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좋았을 때는 언제세요? 가장 좋았을 때는 아무래도 대회 때가 제일 여태까지 좀 좋았지 않았나. 항상 대회 참가할 때가 항상 재밌고 즐거우셨나 보네요. 네. 뭔가 이렇게 다른 고수분들과 경합을 벌이는 느낌이 좋으신 건가요? 다른 분들이랑 뭐 승부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제 스스로의 좀 목표를 좀 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1000%도 한번 기가 막혔죠? 1000%는 해봐야지 라고 생각으로 대회 마지막 날 딱 1000%만 딱 겨우 찍고 이제 매매를 다른 계좌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00%를 번다는 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신용 미수를 썼지만 사실 그 신용 미수는 양날의 칼이에요. 맞아요. 그만큼의 리스크를 짊어지겠다라는 각오도 필요한 매매고 반대로 내가 폭발적인 수익을 내겠다는 어떤 양날의 칼인데 대단합니다. 네, 저는 항상 제가 뭐 신용 미수를 써라 이렇게 조장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어떤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용기를 가지시려면 분명히 본인의 노하우가 이제 다 접목이 돼서 하시는 걸 텐데 만약에 정말 내가 주식을 친구나 가족이나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주식을 전수시켜준다 그러면 딱 이것만큼은 명심해라. 주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으신 게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주식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냥 미국 ETF에 정시 투자로 해라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 ETF의 네. 성장과 함께 해라 그냥 네. 경제 성장과 함께. 어떻게 제가 하는 매매는 진짜 엄청 이제 고난의 길이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너도 한번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었으니 너도 한번 고난의 길을 걸어봐라고 이제 권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좀 그냥 안전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멀리서 보면 되게 쉽게 돈 버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만나봐서 알아요. 사실 굉장히 이게 엄청 고단한 일이라는 걸 이거 사실 노동이에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하루 종일 계속 모니터 앞에서 이제 시장 지켜보면서 좀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는 좀 이런 매매를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어떤 스타일 변화는 어떻게 이제 생각 없으세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스윙 종목도 이제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숙련도도 좀 올라가게 되면은 스윙으로 버는 수익금이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것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은 스윙 위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필명은 이제 스윙으로 워럭 언제 해보나? 저는 이제 그 필명을 좀 이제 워럭 한번 해봤으니까 좀 나중에 나간다면 다른 걸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좀 시장 분위기를 제일 중요시하는 편이어가지고 시장 분위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거래에 있어서. 영어로 뭔가 좀 깔쌈한 게 없나 이제 찾아보다가 그냥 무드라고. 심플한데요. 네. 뭔가 무드. 그럼 딱 필면 무드. 네. 이거 근데 영상 나가기 전에 빨리 만드셔야 돼요. 아, 그래요? 이거 또 듣고 먼저 만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무드. 이름 좋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그러니까 이번에 대회 참가해보고 나서 이제 진짜 엄청 힘들다라는 걸, 이게 대회에서 순위권을 하기가 진짜 매우 힘들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좀 더 수련을 해가지고 다음에 좀 여건만 되면은 1억 리그도 참가를 해보고 싶네요. 1억 리그가 또 뜨겁죠, 거기도. 진짜 메이저 리그는 이제 거기니까 거기서 한번 뛰어보고 싶습니다. 고수들이 이번엔 바글바글 했었어요. 정말 고수의 집합소라고 보면 될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인터뷰는 여기서 어떻게 마무리를 좀 아,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팁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